최근 제주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요. 건설업체 자금난의 여파로 도로와 저류지 등 공공시설 공사들까지 줄줄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오라동과 연동을 연결하는 1.3km 길이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2년 전 착공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도로가 들어설 터만 겨우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자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한 3, 4개월 하다가 2월 달부터인가 계속 한 두 달 넘게 채권자들 계속 왔다가 죽치고 계속 있었어요. 도로 공사를 하던 현장인데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이곳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처럼 공사에 쓰려던 자재들만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건설 경기가 어려워 공사가 중단됐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도로 공사는 물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빗물 저류 시설, 공영 주차장 공사들도 줄줄이 중단시켰고 일부는 공사 대금만 미리 받은 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공사 대금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하청업체들의 피해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저희들이 좀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노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도민들 사회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공사를 다시 입찰에 붙여 새로운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해 위험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트램과 관련한 용역 예산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이상봉 도의원은 수소 트램이 도입되면 간선도로의 2개 차로를 차지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편성돼 관련 용역이 진행되면 수소 트램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문제점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안이 제시된 가운데 4.3 교육부서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개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해 업무와 기능을 이전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과 역사 교육을 어느 부서로 옮기는지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4.3 교육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날이 좋아지면서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약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값싸게 예약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예약금만 고스란히 날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프를 치러 다니며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모 씨와 회원 이모 씨. 지난 3월 말부터 한 여행사 관계자를 통해 골프장 이용권을 반값에 예약해왔습니다. 싼 가격에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6월 말까지 예약을 잡아놓은 상황. 그런데 최근 예약 당일 골프장이 바뀌거나 예약이 잡혀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약이 안 돼 있습니다에 대한 안내를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는 전날 혹은 당일날 그 여행사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형님 다른 골프장으로 좀 가실 수가 있나요?
골프장 예약을 잡아준 남성은 삼촌이 운영하는 여행사 손님들이 취소한 골프장 이용권을 반값에 넘긴다며 속여왔습니다. 또 예약 초반에는 반값에 이용하기도 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 변제하겠다 하면서 계속 3일 일주일 기간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한 20일이 지났어요. 근데 변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피해는 골프장들도 봤습니다. 예약을 잡아놓고 실제 손님들이 골프를 쳤는데 이용료 700만 원 중에 340만 원만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골프장에도 미수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원금이 당일 다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이다 보니까 예약금을 주고도 골프를 치지 못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7,3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에 고양이를 데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다 주인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의 팔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습니다. 온몸엔 멍이 들었고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제주공항 보안 검색을 받다가 고양이가 물고 핥힌 겁니다. 여성은 보안 검색 요원이 안고 있던 고양이 목줄을 강제로 풀게 하는 등 대응이 미흡해 고양이가 놀랐고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목줄 같은 것도 다 검색해야 되니까 말을 해주던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방사능이나 이런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애초에 그쪽으로 그냥 넣어서 케이지를 안 꺼냈을 거예요. 고양이 난동 사건이 난 건 지난달 22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며 데리고 가던 고양이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놀란 겁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던 고양이가 놀라 주인 품에서 벗어나면서 이 검색장 안에선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가방 안에 넣고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시키거나 주인이 안고 이동해야 하는데 여성이 안고 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또 고양이 목줄에서 금속 반응이 나와 목줄 검사를 하려 했고 목줄을 빼줄 것을 요청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줄은 유해 물품이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기에 제거 후 대인 검색대를 통과해달라고 안내드렸으며 목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을 다닌 항공 승객은 대한항공의 경우 1년 전보다 30% 늘었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2배에서 4배까지 급증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규정은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목줄 제거나 반려동물 놀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상황.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보안 검색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에 국비 1,423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470억 원과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20억 원 등 5개 사업에 1,423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내년 예산의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 지역의 폐교를 카페로 불법 사용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마을 이장이 폐교에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하겠다고 꾸며 제주도 교육청과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은 뒤 한 법인에게 사용 권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마을 이장과 카페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무효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관 심의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사업 무효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출입국 외국인 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던 부하 직원들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출입국 외국인 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